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저희 최근에 있었던 42회 관세사 이제 실제 시험이었죠. 네,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제 몇 년 길게는 몇 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짧게는 1년 안쪽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고 마지막 결실을 맺었던 2차 시험을 잘 보셨겠죠? 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대해서 좀 저는 기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대단한 내용을 막 설명드리고 그러는 건 이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연도 이제 커리를 통해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실제 보신 분들은 이미 그 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미 막 찾아보셨을 거고 그리고 궁금해 하셨을 거고 지금 또 제가 여기저기 이제 안테나를 딱 펴서 딱 들어본 결과 HS 우리 관세율표 과목이 폭탄이었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파필이면 왜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폭탄이 떨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판단할 문제죠. 과연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너무 지금 막 고민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1, 2점이 부족해. 이거 꽈락 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기출 해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아마 다른 학원 강사분들도 다 이미 해설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저는 좀 접근을 달리 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실제 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까? 과연 내가 최소 받아갈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실제 시험장에 제가 딱 앉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대응했을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타학원에서 이전 지금 인스티비에서 강의하기 전에 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서 말씀드렸던 중요 내용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딱 문제를 딱 받자마자 전 딱 볼 거예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대충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왔겠죠. 근데 저라면 딱 이제 문제 1번을 보고 25류 주 1, 아싸 10점 일단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이 68류 문제 1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이 68류 주제 1호 그리고 69류 주제 1호인데 69류 주제 1호 완벽하게 기술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8류 주제 1호는 재해규정이잖아요. 재해규정이라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제 1호를 딱 쓰라고 해서 순서대로 안 쓰면 배점이 안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가 싶어요. 대단히 중요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실제 시험 때 저 2018년도에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 때도 뭔가 규정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쓰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나름 점수를 높게 받았거든요. 만점 받은 문항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순서가 정말 중요할까?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 1번을 보고 10점 가져가고 여기 16점 중에서 10점에서 12점 정도 가져간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딱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합격권에 이제 딱 맞닥뜨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딱 앉으면 아무 문제도 못 풀겠죠. 저는 일단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딱 수험장에 맞닥뜨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3. 여기선 좀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외 용어를 보통 지금 보시면 위에 물품인데 문제 1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성유로 만든 꽃병이라고 했어요. 토성유로 만든 꽃병. 꽃병이 어디 분류되지?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 문제에서 68류, 69류 떠올렸을 거잖아요. 이게 꽃병이 어디 특혜된 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약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암기식을 떠올려야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쉽게 생각이 안 났겠지만 4점입니다. 4점 배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자. 여기서 1, 2점만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문제 1번에서 최소 22점에서 24점 정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겠죠. 너 지금 뒤에서
이미 너는 시험 문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만약에 2018년에 저였다면 이 주규정을 그대로 쓰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뭐 긴장을 해서 뭐 어떻게 뭐 오기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험에 합격권에 있을 거라면 이 주 제1호 뭐 68류 주 제1호는 재해 규정이니까 뭐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고 쳐도 25류 주 제1호와 69류 주 제1호는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20점 뭐 소위 그래도 뭐 넉넉 잡고 그래서 최대한 뭐 그래 많이 깎여도 20점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68류 주 제1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점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실제위원이. 그렇지만 거기서 최소한 양보해도 그래도 17, 18점 이상은 가져갔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 이거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의 오만함을 이제 좀 약간 꺾어줬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겠지만 협약 부분을 앞에서 살짝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이 협약 정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있을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재에도 없고 이 부분은 과감히 정말 옛날에나 나오던 문제였고 절대 안 나온다라고 단언했던 부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문제 2번에 물음 2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음 2번은 다른 분들 뭐 열심히 제대로 기술한 분이 제가 봤을 때 90명 합격한다고 하면 정말 5명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쓰고 안 쓰고가 합불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험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 2번 HS 협약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려 15점이나 배점이 됐고 3조 1항 가호 나호 3조 3항 이게 나왔다? 너무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오히려 더 땡큐다. 내가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제가 보던 시험에 나왔으면 저는 일단 15점은 날렸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맘 편하게 그냥 날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음 1 되게 길어 보이지만 항상 문제가 길어도 이 소물음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딱 캐치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류 5개만 딱 쓰면 되는구나. 국내주 제가 딱 모아서 드리거든요. 그 류만 딱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국내 주규정을 쓰란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문제는 되게 휘황찬란하게 어렵게 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쓰라는 건 그냥 류 5개만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을 딱 제가 맞닥뜨리고 딱 봤을 때는 일단은 주제 경화제, 주원료 경화제 그러면 바로 떠올릴 규정이 6부 주 제3호였을 거예요. 6부 주 제3호. 이게 일단 답이 뭐냐는 일단 둘째치고 6부 주 제3호 막 나올 거고 막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음 3번을 봤을 때는 11부 주 제14호와 61류 주 제9호 아마 주규정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뭐 답 맞추는 거는 이제 규정을 쓰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물품 3 이 비금속재 손톱 깎는 기구 이것도 아마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맞닥뜨린 수험생이었다면요.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 무기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로도 문제를 냈었고 문제풀이 때도 다뤘는데 문제풀이 때 다뤘던 문제를 똑같이 모의고사로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물론 이 물품들을 다 맞추진 못했지만 그랬다면 저는 무당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고 무기가 제가 막 뭐 농반 진반으로 막 강의하면서 지금 전쟁 이슈인데 막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여기저기 전쟁 터지는데 이거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 현장 강의 듣던 그 수험생들에게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막 하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점 분량으로 나올 줄은 정말 나올 줄은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냈던 문제랑 진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물론 이 물품을 다 맞추진 못했지만요. 하지만 이 물음위에 나온 이 10가지 물품은 우리가
그 93류의 그 주 제1호 제해 규정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4번에서도 뭐 20점 다 가져갈 수도 있을지 않을까. 정말 보수적으로 채점해서 호의 용어를 뭐 몇 개 빠뜨려서 거기서 보수적으로 채점하면 뭐 1, 2점이 깎일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는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안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93류를 버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꽈락이 걱정되는 거죠. 꽈락이 걱정되는 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폭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이 나와버렸으니까. 협약이 나왔고 그 문제 3번에서 예상치 못했다기보다 답이 틀릴 수 있거나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분류 사례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분류 사례들도 우리가 규정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다면 그거를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수험생 지금 시험 본 분들의 입장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꽈락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25류 주 제1호 이거는 답들은 그냥 여러분들 쫙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이따 그 모범 답안 뒤에 이 모범 답안은 지금 학원 홈페이지에도 지금 업로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냥 법령집만 봐도 다 물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의고사를 물어봤을 때 당시는 69류 주 제1호의 69류 주 제2호 규정과 그 비교 68류 주 제1호와 69류 주 제2호가 제외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외 규정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이렇게 문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외 규정을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뤘었고 69류 주 제1호는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한번 나올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고요.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썼을 거고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 1번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물음 3번 꽃병 토성류로 만든 꽃병인데 아마 이게 해설서까지 봐야 돼요. 호해설에 꽃병이 예시로 나오는 사단효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사단효를 적는 것 같아요. 답안은. 근데 이게 막말로 이 예시일 뿐이라서 이 68류의 다양한 부분에 이 꽃병들이 분류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 배점이 4점인 걸로 봐서는 해설서에 예시로 나와 있는 호해설에 예시로 꽃병이 나와 있는 그 호만 딱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68류가 이렇게 3개 그리고 69류가 이렇게 하나기 때문에 제가 69류는 딱 이거는 여러분들 다 맞췄어야 돼요. 왜냐면 장식용 제품이 딱 이렇게 특계가 돼 있기 때문에 꽃병이라고는 안 했지만 장식용 문제에서도 장식용으로 사용하느냐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호해설까지 이거 하나하나 다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볼 수는 있지만 호해설은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이거 네 시험에 나온 거 봐야 되는 이거는 그때그때 대응하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고요. 호해설까지 공부한다?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고요. 이게 재작년 문제에서는 소 6단위 소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터져서 그럼 이거 소호를 다 공부해야 되냐? 아니요. 그때도 그냥 4단위만 공부하고 소호는 중요한 거 위주로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해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강의에서 다루는 거 위주로만 일단 공부하셔도 벅차요. 왜냐? 우리는 이 4단위 호와 이 책에 있는 그 법령집에 있는 주규정 그리고 중요 해설서 총설만 공부하기에도 너무너무 벅차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만점을 가져가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고득점을 이 물음 3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문제 1번 넘어가고 문제 2번 여기서도 문제 길어요. 하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건 국내주가 규정된 관세성산 유를 5개 쓰래요. 유를 5개 쓰랍니다. 그러면 그냥 유 5개 쓰면 돼요. 유 표제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표제를 쓰면 더 점수를 줬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유의 표제를 써라. 그럼 썼을 텐데 유만 5개 써라? 그럼 저는 유만 5개 썼을 거예요.
그래서 U. 이거는 제가 딱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드리거든요. 국내주만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관련 국내 주기적까지 다 쓴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안 남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남았을 때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쓰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풀고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 표제를 쓰던 뭐 국내 주규정을 쓰던 아니면 뭐 여기 와서 이건 시간이 남았을 때 다 풀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 1번에서도 여기 25류 주체 1호 쓰고 여기 관련된 뭐 주규정 있잖아요. 뭐 이 문다래랑 2류 주체 4호 관련된 거 그런 것들 해수 총설 내용 뭐 25류 주체 1호에서 규정한 그 허용된 가공도를 초과해서 나오는 물품 예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뭐 추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시간이 남았을 때 정말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뭘 더 내가 아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협약. 이 협약 난감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 협약 내용 또 나올까요? 내년에 똑같은 내용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협약이 또 나올지언정 이 조항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최악 당사국은 그냥 이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그냥 자국이 운영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HSK죠. 그냥 동일 체계 협약이랑 일치시켜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수험생이 제가 가져왔어요. 협약 부분이 너무 뭐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시험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가 수험생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솔직히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오만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 생각이에요. 와씨 올해 나왔는데 내년에 또 나올까? 협약이? 나온다면 이 조항은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답안지에 이 정도의 그냥 협약 내용을 정말 10점 분량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것도 그냥 정말 가볍게만 읽어봤어요. 외우려고는 안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 협약에서 중요한 게 뭐 16조 뭐 개정 절차, 뭐 10조의 분쟁 해결 이런 부분들만 정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본 강의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좀 살짝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15점 다 가져가신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3번 이것도 논란의 여지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었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왜 헷갈렸냐면 이 반도체 재료니 반도체 기술 사용? 근데 저였다면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수험생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잘 뭐 완벽하게 알지 모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답을 맞췄을 것 같아요. 감광성 그리고 포토라는 단어 사진용 화학 조제품? 감광성, 포토 해서 37류라고 답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봤냐 저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최대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그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유를 쓰고 그 분류 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 풀이 때 사례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답 쓰고 그때 분류이유를 쓸 때 관련 규정을 쓰고 마지막에 분류이유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러이러해서 통칙 뭐에 따라 뭐로 분류한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분류이유와 관련 규정을 쓰라고 해서 순서를 그럼 뉴 쓰고 분류이유 쓰고 관련 규정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가 물어본 대로 저는 이제 답안을 기술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37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주원료와 분류이유는 이겁니다. 주원료와 경화제가 재포장 없이 세트로 소매 포장된 거죠.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했던 거예요.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 일정 비율로 혼합. 이거 6부 주체 3호죠. 그리고 6부나 7부의 물품으로 만들어지죠. 사진용 화학 조제품, 주원료가 감광성. 그래서 이렇게 답을 기술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기 3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련 규정. 그래서 6부 주체 3호 규정도 충족하니까 통칙 제1호 6부 주체 3호를
주규정에 따라 분류한 거니까 통칙에 따라 우리 3707을 분류한다. 이 3707호가 내가 몰랐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만 써주셔야 됩니다. 괜히 이거 엄한 거 썼다가 틀리는 것보단 아예 이거는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답은 U만 맞추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37U니까 내가 3701인지 3702인지 몰랐어도 37U만 맞았으면 되는 문제여서 여기서는 이거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관련 규정 여기 이렇게 아니면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707을 쓰면 더 높은 배점이 갔었을 것 같긴 해요. 보통 관련 규정 쓸 때 주규정이 더 메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분류 사례를 쓸 때는 호의 용어, 관련 주규정을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3707인 걸 명확히 알았다면 이걸 써도 되지만 3707인 걸 명확히 몰랐다 그랬다면 바로 육부주 제3호로 넘어갔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다 이미 숙지하고 계셨던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37류 주 제2호는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라면 나중에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썼을 것 같아요. 뭐라도 써야 되니까. 포토라는 단어에 입각해서 사진이란 하면서 설명을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까지 뭐 쓰시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범 답안에는 적어주지 못했지만 6부 주체 2호도 쓸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소매용. 왜냐하면 소매 포장된 물품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뭐라도 때려 박는 거죠. 이미 나는 협약도 못 쓰고 하니까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쓸 시간에 다른 문제에 내가 추가로 막 이거저거 쓸 거를 막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라도 최소한 0.5점,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아마 채점위원이 그걸 반영을 해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어본 것만 쓰는 게 맞는데 물어보는 거 쓰고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더 썼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순차적 적용도 이건 해설서 총설 내용이긴 한데 이건 육부주제 3호를 강의하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강사님들도 여러 번 강조하셨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거. 상호 혼합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 그게 통칙이 아니라 육부 주 제3호 해설서 총설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는 순차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육부 주 제3호가 아니죠. 상호 혼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주 원료에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죠. 본질적 특성. 그래서 세트 전체를 여기는 또 U 맞추는 문제니까 3707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쭉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해설서 총설, 해설서 내용이지만 이건 중요해요. 무조건 썼어야 돼요. 이거에 따라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혼합됨이 사용 전에 혼합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여기 주제 3호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매용으로 했죠. 그 다음에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 보세요. 소매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별로 각각 분류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대놓고 재포장 없이 세트로 소매 포장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통칙 제3호 나목을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매용으로 하기 이게 이 문제에 이렇게 오버를 한 겁니다. 왜냐? 저는 협약을 못 썼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다 오버해서 썼을 거예요. 소매용 세트 요건이니 뭐 해서 쭉쭉쭉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이거는 11부 주제 14호.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일단 물어보는 것만 쓰는 게 원칙인데 내가 시간이 남았다. 돌아왔다. 시간이 더 남아. 그럼 여기다가 뭐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슈트, 수영복, 파자마 이런 것들은 세트 같이 분류하는 거. 하지만 원칙은 방직용 섬유의 세트는 각각 분류한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1주 제9호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 알맞게 적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호는 딱 여기 이제 각각 했죠. 그래서 편물제 남성용 바지, 편물제 머플러, 직물제 남성용 셔츠인데 직물제 싱글리트는 제가 왜 여기 두 개 다 써놨냐면 남성용 여성
당연히 남성용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남성용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편물제 남성용 바지, 편물제 불려 직물제 남성용 셔츠니까 남성용 의류 세트여서 문제에서 의도는 아마 직물제 남성용 싱글 니트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문구 그대로만 보면 다 남성용 써 있는데 이 싱글 니트는 남성용이 안 써 있다? 그러면 남성용 6207 지금 얘가 여기 지금 쓰지 못했는데 6207하고 남성용, 6208 뭐 여성용 이렇게 기재를 해서 답안을 작성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남성용을 의도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4는 이제 물품 3에 사단위 호를 쓰래요. 이게 뭐냐면 그 매니큐어, 페디큐어 뭐 세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나오죠. 그래서 관련 규정은 8214인데 이거는 앞글자 따서 82류를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8214에서 딱 멈춰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안을 관련 규정은 당연히 호의 용어가 메인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82류 주제 1호 규정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 여기는 뭐 이 답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81류 주체 1호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이고 여기는 다만에 해당하는 건 뭐죠? 이 가나다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얘네는 여기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81류 주체 1호 따면 81류에는 다음 각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단 면기가 있는 것만을 분류하는데 얘네는 얘네로만 이루어진 날단 면기가 아니더라도 분류된다는 건데 어찌 됐건 이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 이게 실질적으로는 보세요. 아까 그 37류 문제 37류가 답인 그 주제 경화제 문제는 이 소해설에 그 대놓고 사례가 너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넘어가시고 그리고 82145에도 해설에 이거 관련된 물품에다 나왔던 거. 어떻게 보면 출제자는 이번에 소해설을 보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낸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진짜 다 학습해서 이걸 규정 분류 근거로 썼다? 그건 만점이죠. 만점인데 이거를 학습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하고 솔직히 말하면 문제 2번 그 협약 문제에서 많은 배점이 좀 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문제 1번과 문제 4번이 있기 때문에 꽈락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비슷한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뭐 주제 경화제가 있는 사례 그리고 뭐 반도체 뭐 포토레지스트 그 사례도 따로 있는데 이건 주제 경화제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3707에 분류되는 그 사례를 가져온 거고 여기 보시면 결정 사유에도 6부주 제3호 써 있고 여기 보시면 소해설 아쉽죠. 이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하지만 여기도 37류 주제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답안에도 37류 주제 2호도 배점이 살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분류 체계는 앞글자 따서 다 외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품 해서 그리고 이 것들은 아마 재규정과 각각 해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어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보시면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진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는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몇 번 떨어져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카페도 들락날락 해보고 떨어진 것 같은 게 불안하니까요. 못 쓴 것만 생각나면 잘 쓴 건 생각도 안 나요. 못 쓴 것만 생각나지. 네, 보시면 하지만 제가 그 꽈락률이 아무리 HS가 높아도 우리 과목은 합격권에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면 꽈락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저는 꽈락은
나올지 꽈락 안 나올, 꽈락이 나오지 이게 저도 말이 꼬이네요. 지금 꽈락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열심히 썼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썼다면, 네, 예를 들어서 문제 3번에서 류를 틀렸다고 칩시다. 30 물음 1 물음 2 그래도 그 부주 규정과 규정들, 그리고 통칙 제 3호 남호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물음 4 있잖아요. 문제 3번에 물음 4. 여기 할 때 저가 시간이 남았으면 통칙 제 1호도 기술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시험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는 단언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욕을 먹어도 아마 강의 시간에 또 단언할 거예요.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이제는 이렇게 단언할 거예요. 이거 나와도 다들 못 쓸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고 더 중요한 거 못 공부해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라는 식으로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단언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4과목, 새끼 과목까지 하면 7과목을 공부하죠. 심지어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안 나온다는 단언 안 할게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단언을 하겠습니다. 버리시라. 이거 공부하시면 이 문제 맞출지언정 다른 문제 틀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그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모범 답안은 100점 답안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70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으면 아마 합격하실 거라는 그런 모범 답안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수험생으로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서 전략적으로 답안을 적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보고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2018년 제 시험 시절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도 기억에 100% 생생하지 않지만 생생합니다. 네, 제 인생이 걸려있던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018년, 7년 전이죠. 시험에 합격했던 저 역시 아예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였던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HS도 있었습니다. 관습일표 과목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그것만 생각나죠. 그것만 생각납니다. 근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 다행히 합격이었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특히 보세요. 50점 문제가 저 2018년에 어땠냐면 자신 없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 15부랑 7부랑 비교해서 막 하는 문제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막 재규정 막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저 비교 문제, 재규정들에 대해서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1번 문제에 제가 10점에서 15점 내외 정도를 아예 답안을 작성을 못했고요. 그리고 29류 주 제5 저는 그때 당시에 버렸어요. 근데 이거 쓰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총 6점을 통으로 날린 그러니까 저는 거의 20점 가까이를 통으로 날린 상태로 HS를 본 거죠, 시험을. 그리고 저 때 호의 분류 체계, 사단이호 및 호의 용어를 기술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돼서 는데 저는 예시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기술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20점이 버린 상태로 시험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해 그때 당시 무역실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제가 아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와, 이거 그러면 합격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내가 아는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합격을 했고요. 그때 과락 걱정했죠. 이거 제가 합격했던 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점 과정에서 조금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막 협약 다 못 썼을 거고 뭔가 좀 우리가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봐서 점수 조정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부하는 부분, 교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나오네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그래서 아는 문제에 정말 집중하고 채점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협약 문제 버렸을 것 같고 뭐 이런. 그래도 이번에 다행이었던 건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뭐 4단위호나 6단위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류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류 맞추는 건 진짜 다 맞춰야 돼요. 진짜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정말 류 맞추면 땡큐죠. 네, 그래서 땡큐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 쭉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각각 문제에서 제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과 어떻게 연계돼서 문제가 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68류 주제 1호 제 규정은 완벽하게는 기술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문자 제가 말씀드리는 앞글자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은 기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 3은 다행히 배점이 4점이고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그냥 69류 4단위 소를 맞췄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25류랑 그리고 13부의 가공도는 정말 항상 강조했어요. 진짜 너무 강조를 했고 제 69류 주 제1호는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예상문제 모의고사에서 68류 주 제1호의 경우는 직접 68류 주 제1호를 써라 이렇게 하는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68류 주 제1호와 69류 주 제2호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거를 빼고 나머지 제외되는 물품만 쓰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제외되는 건 뒤에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제가 냈던 문제들을 합산하면 그 문제도 답을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드리는 두 문자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체 1호 하고 보시면 여기 두 문자 제공 자료에서 보세요. 68류 주체 1호입니다. 그래서 이 제외되는 것들 그래서 이 1, 4, 5, 6, 7은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 썼을 거고요. 이것들 그래서 앞글자 이렇게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주 순서까지 해서 주체 1호 이 주규정을 이 앞글자에 맞게 써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은 보여드리면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 2회차 때 제가 광물성 생산품에서 25류 주체 1호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음 2에서 68류 주체 1호랑 69류 주체 1호를 기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거, 뭐 이거는 제외하라,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류만 5개라고 썼기 때문에 5개의 류를 빨리 기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제가 이렇게 국내주만 모아서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류입니다. 각각 류가 써 있어요. 그래서 국내주는 이렇게 모아서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제 3번. 아까 말씀드렸죠? 당구장 표시의 용도에서 포토라는 단어, 감광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쭉쭉 보시고 저는 제가 강의 진행 시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6부 주제 3호나 7부 주제 1호를 강조하기는 하였고 수업에서도 주제, 경화제의 가벼운 사례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사례 문제로 좀 솔직히 접근하지는 못했고요. 사례라고 해봤자 그냥 뭐 해설서 내용 이런 거였는데 통칙체 3호 오히려 저는 이 주규정들하고 통칙체 3호 나목이 소매용 세트와 즉 통칙체 3호 나목 그 세트 요건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문제를 좀 약간 밀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조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물음 1과 물음 2의 관련 규정 및 분류 이유를 기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문자 제공 자료는 또 보시면 보세요. 주체 3호 이렇게 만나드리고 뭐 주체 2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진도별 3회차 문제에서 물음 3에서 6부 주체 3호를 기술하고 해설서상의 예시물품 3가지 기술하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기본 시간에 저는 법령집으로 거의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서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충 자료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서 분류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해서 제가 이런
강조해서 보충 자료를 기본이란 시간에 나눠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두 문자 제공 자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통칙 제3호 나목의 앞글자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자료들은 다 기본 시간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자료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물품 이 부분 방직용 섬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 문자 제공 자료 보시면 문달의 각다의 소각호 하고 예상 문제 해서 소매용 세트 의류 방직용 섬유제, 물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앙상블과 스키 앙상블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씨가 좀 작게 보여서 제가 좀 확대 축소를 좀 여러 번 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 그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에서 제가 앞글자에서 수토풀스타에스 뭐 호칼판, 시칼면, 가메포,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에서 8214구나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앞글자 이렇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모의고사 5회차 때 이 81이 분류되기 위한 조건,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억지긴 해요. 네, 이건 억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관련된 문제 살짝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와, 이거는 제가 진짜 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전쟁 이슈가 있어서 왠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제공을 해드린 것 같다 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두 문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물리체계에서 보시면 군피하기 복창 했고 주순서부터 해서, 그래서 주순서가 앞글자를 들으니까 주 1을 쓴 경우도 실수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선 주 제2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주 제2호 이렇게 쓰시면 되었던 거고, 제가 문제 모의고사 때 이렇게 냈었습니다. 93년 분류체계 쓰고 전 주 제1호를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 제1호를 쓰면 아마 이 뉴 맞추는 문제는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시고, 그리고 펜싱용 검, 저는 이건 해설서에 내온 사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문제랑 동일했던 물품은 신호용 조명탄밖에 없긴 합니다. 신호용 조명탄. 그래도 문제 스타일이 완전 이거는 거의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재해 규정을 다 쓰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좀 이 문제는 답을 작성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강의 홍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저 홍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기본 시간에 법령집 위주로 수업하는데 앞글자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나 예상 문제 때 이렇게 다뤘고 문제랑 이렇게 비슷했다라고 접근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 풀이 때 가장 최근 사례들 위주로 그냥 사례를 그대로 낸 적도 있어요. 분류하고 관련 호 맞춰라. 뭐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대응을 많이 하다 보면 답안을 기술하는 스킬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해설, 호해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 방법을 어떻게 되냐, 이제 막 주규정 호해 용어 암기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냐? 아니요. 저는 공부 방법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 암기라고 하잖아요. HS가 맞아요. 관셀프가 생 암기긴 한데 암기를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암기된 규정을 바탕으로 사례 문제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완벽하게 돼야지 그 사례 문제들도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려야 되는 부분 버리고 답안 작성 못하면 되죠. 어떡할 겁니까? 다 못 가져가요. 우린 컴퓨터가 아닌데요. 여러분 많이 버린 저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제대로 다 써도 우리는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너가 그러니까 뭐 장수한 거 아니야? 2018년에 뭐 운이 좋았지 2018년 문제 쉬웠던 거 아니야? 2018년 내 문제가 쉬웠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 생각엔 전 물론 요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어렵다고 자기가 볼 때가 원래 제일 어려워요. 저도 진짜 2018년 때 당시 시험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고 아마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도 옛날 문제도 진짜 쉬웠지 지금이 어렵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맞닥뜨렸을 때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공부 방법을 달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주규정, 호의 용어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뭐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16부 중요하다. 16부. 근데 올해 시험 정말 특이하게 16부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 출제되지 않았다고 안 볼 건가요? 이제 안 중요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중요해요.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속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뭔가 구석구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구석구석을 찾다 보면 심지어 그 구석구석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구석구석 열심히 공부한 부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몇 글자 끄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합격에 대단한 영향을 이런 말 하면 또 위험하죠. 왜냐하면 1, 2점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되게 고득점일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구석 할 필요 없고요. 저는 강사님,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강사님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딱딱딱딱 찝어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만 열심히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사님 다 모두 훌륭하세요. 다 모두 훌륭하시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에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 수업을 듣고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들으시든지 믿고 정말 열심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과락은 정말 저는 그러면 과락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올해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 모든 물음이 막 협약 아니면 소호 물어보는 문제 뭐 소호 해설 이런 문제가 만약에 1번부터 거의 한 7, 80점 배점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불합격하겠죠. 꽈락 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규정과 호의 용어만으로도 최소한 40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절대 불합격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제 홍보를 한 번 더 하자면 저도 나름 정말 이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매 회차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시켜 드릴 수 있을까를 매 시간 좀 저도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한번 들으셔도 한번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42회차 기출 해설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 이론 시간이 지금 제가 촬영한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앞에 통칙 부분하고 1에서 4부까지 지금 촬영은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친 상태에서 지금 이 기출 해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회차, 즉 이 기출을 본 이후부터 이제 아마 5부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무래도 그 지난 학원에서는 현장 강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수험생분들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허공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앞에 없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약간은 좀 제가 사람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라고 약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하는 걸 적응을 하고 있지만 100% 적응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기출 해설을 마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제 강의 좀 수강을 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자신 있게 시작하는 ECTV 간제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이팅!